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종중의 그림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편에서 각 분야의 중국의 침투, 그리고 초한전, 그러니까 한도가 없는 더러운 전쟁이죠.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인의 공작,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 방식,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근원적인 우리의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선 500년이 거의 친중, 종중, 그러한 정책이었죠.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건너편에 대보단이라고 있습니다. 대보단은 조선 왕들이 중국의 황제 위패를 모시면서 망한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도둑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과거의 조선 사람들 DNA에는 종중의 DNA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역사와 자기네 나라의 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역사, 남의 나라 철학, 남의 나라의 글을 가르치면서 백성을 업신여기고 망해나간 나라의 그 황제 위패를 모시면서 그리워하며 자신은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고 중국인이 못된 것을 그렇게 한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종중, 친중 인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국의 간섭, 그리고 동북공정, 역사 왜곡, 문화 침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중국에 항의하거나 또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의 횡포가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반감을 갖지만 아무도 항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의뢰이 그러려니 한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또 개인적인 교류는 있으면서도 집단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반감을 갖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이런데 원전 피해 이러한 부분들, 그것이 정말 심각하다면은 필리핀이나 그 외에 여러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전부 그랬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난히 그런, 특히 그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유난히 반감을 갖습니다. 그건 중국과 그 우리나라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모순된 것이, 이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좌파 성향의 연예인이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일본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일본에 대해서 되게 평상시에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도 자주 가고 그러면서 집단적으로는 선동할 때 반일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러한 모습이 중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댓글 공작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반중 활동을 하거나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시진핑이 트럼프를 보고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반중 시위를 벌이거나 항의하는 좌파 시민단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향들은 친중을 넘어서 종중, 이런 DNA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좌파들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좌파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그 상당히 사대주의, 중국 사대주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물론 조선시대의 그러한 그 모화사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주 왜곡된, 그러한 그 책들, 그러니까 이영희 교수의 우상과 이성, 뭐 전환시대의 논리, 이 완전히 왜곡된 책을 보면서 허상을 본 겁니다. 그 모택동 있을 때 문화혁명에 있어서 많은 수천만 명이 학살된 것에는 눈을 감고, 그릇된, 아주 편협된 그러한 거를 가지고 같은 좌파끼리 이렇게 일종의 막연한 호감을 갖는 거죠. 동북공정, 우리나라를 친중 종중화시켜서 속봉하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더 또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대부분 퀄리티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전혀 없고요. 사회 경험도 거의 없고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시민단체라는 수준은 세계사적 흐름에서 거의 그냥 탈레반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뭐 국제 외교를 알기를 합니까? 국제 정세를 알기를 합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대학교 19, 20살 때 그때 그 잘못된 그런 거를 가지고 골방에 앉아서 그냥 자기들끼리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중국을 흠모하고, 뭐 러시아를 흠모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미 뭐 소련이 해체가 됐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운이 좋게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잡았고, 그러는 가운데 퀄리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 매수하거나 이런 거 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엘리트들이 지도부를 형성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좌파의 한번 그 경력과 그 사람들의 살아온 과정을 보십시오. 이러한 그 저질적인 그러한 그 좌파의 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이 종중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대한민국 좌파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좌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좌파를 하는 거죠. 집권을 해서 노략질을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검수완 방법을 만들어서 도둑 정치죠. 이 전형적인 부패된 그 대한민국 좌파들은 당연히 그 중국의 그 매수 공작, 제가 그 샤파오라고 그랬죠. 여자와 돈으로 매수하는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자존심도 없죠. 배경 지식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꿋꿋한 용기도 없죠.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선동과 돈을 좋아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대한민국 정치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뭐 국힘당이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그럼 그런 그 중국의 침략이나 이러한 부분을 잘 막아내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무사 안일, 웰빙,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국회의원만 유지하면 된다. 나라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는 중국 침략에 정말 블루오션이고, 그냥 뭐 저항 없이 뭐 총 한 방 쏘지 않고 속국화시키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점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들어와 있는 공자학원, 많은 나라에서는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3개의 그 대학에 들어와 있는 공자학원 한 군데도 추방이 안 됐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간에 참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중국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안다 하더라도 자기 안위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지도부가 고려 때까지,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 때까지는 지도부가 나와서 귀족이 나와서 왕이 나와서 싸우다가 많이 전투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죠. 조선시대 이후는 백성들을 총알바지나 화살바지로 해놓고 자신들은 다 도망갑니다. 참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지식인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종중의 그림자입니다. 비겁한 정치인들, 비겁한 지식인들,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종중의 단면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사드를 간섭한다든지, 또 군사 요충지에 차이나타운을 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략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그 부분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당하지만 그 부분의 전략과 또 대비책을 만들어서 그걸 잘 대처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도 처음엔 당했지만 잘 대처하고 있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하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입니다.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잘 막아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표만 많이 얻어서 나 국회의원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나 도지사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쪽 편에 있는 민주당은 종중, 친중 이거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군사 요충지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복지 정책이라든지 다문화 정책이 이렇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자국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어도 그래도 여야 정치인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시정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죠. 그것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비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샤프 파워로 이미 다 매수당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종중의 그림자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인들을 차별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이핑, 편견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중국의 침략, 중국의 침투,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확히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적으로다가 지식인들이 특히 지적으로다 상당히 게으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교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좀 한심한 말은 안미 경중이라는 말이죠.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 이러한 말은 상당히 지적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는 것이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문화전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지적 게으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친중, 종중 인사를 솎아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대보단이 있는 나라, 망한 황제를 그리워하면서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자국민들은 거의 문맹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착취하면서 중국, 그것도 망해간 황제를 그리는 나라. 다시 몇 천만 명을 학살한 모택동을 존경하고 시황제로 돌아간 시진핑을 존경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후쿠시마 원전 피해를 갖다가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는 한국의 종중좌파들.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그 다음에 댓글 공작, 이런 거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한 간섭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종중 좌파 정치인들, 이러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있어서도 나라가 위급할 때 막아냈죠. 사대부들이나 종중, 그러한 인사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고 이랬을 때 이 땅을 백성들이 지켜냈죠. 지금도 국민들이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땅에 친중, 종중, 사대주의 매국 세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해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자리를 붙이지 못하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